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그 관계 속에는 항상 진실과 거짓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교묘한 거짓말을 간파하는 능력은 불필요한 배신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단하고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이며 고도의 심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표면적인 행동을 읽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 상태와 무의식적인 신호를 포괄적으로 해독하는 인간 심리 통찰의 영역이자 미세 행동 및 언어 분석이라는 정교한 과학적 관찰 기술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 기술을 습득한다면 직장 내의 복잡한 권력역학 관계, 친구나 동료와의 개인적인 관계, 심지어 가족과의 미묘한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을 간파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을 주제로 행동, 심리학적 분석과 치밀한 관찰 기술을 통해 거짓의 징후를 포착하고 그 후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고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불필요한 기만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진실만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간파하기 위한 모든 분석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기본선의 확립과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은 편안하고 진실을 말할 때 각자 고유한 말의 속도, 목소리 톤, 문장 구조, 손짓 자세, 그리고 눈맞춤의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 즉 기본선입니다. 거짓말의 징후를 찾으려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이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일상적인 진실을 말할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충분히 오랜 시간 관찰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기본선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변화, 즉 이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차분한 사람이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갑자기 말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거나 평소에는 습관적으로 손을 흔들던 사람이 갑자기 대화 내내 손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키려 한다면 이는 평소 패턴에서 벗어난 명백한 이탈이며 심리적 불안정이나 긴장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행동 자체가 거짓의 절대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사람의 평소 기본선과의 차이점을 읽어내는 정교한 능력이 고도의 심리 기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짓말의 징후는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언어적 패턴, 비언어적 행동, 그리고 심리적 및 생리적 반응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진실을 찾는 관찰자는 이 세 가지 영역의 정보를 상호 보완하고 교차 검증함으로써 진실과 거짓 사이의 미묘하고 복잡한 경계를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언어적 패턴의 변화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언어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며 이는 그들의 증가된 인지 부하와 책임 회피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언어적 구체성의 현저한 하락과 불필요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건을 기억 회로에 의존하여 이야기하므로 설명이 때때로 불완전하거나 순서가 뒤섞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사건 당시의 강렬한 감정적인 디테일과 오감에 관련된 생생한 세부 사항에 특정한 냄새, 시끄러웠던 소리, 바닥의 질감 등이 풍부하게 살아있습니다. 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만들어낸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인지적 노력 때문에 모순이 발생할 것을 극도로 우려하여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핵심 내용만을 마치 암기한 것처럼 반복하며 설명의 양 자체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나치게 짧고 간결하며 구체적인 명사 대신 그것, 저것, 어떤 것과 같은 추상적인 대명사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책임 회피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과 심리적 거리를 두려합니다. 이들은 문장에서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나 대신 그들, 모든 사람들,
누군가와 같은 모호하고 넓은 범위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혹은 그 일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와 같이 수동형 문장이나 비인칭, 주어를 자주 사용하여 자신이 행동의 주체임을 희석시키고 비난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심리적 방어를 취합니다. 이는 곧 그들의 언어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술수입니다. 이와 함께 평소보다 지나치게 정중하거나 격식 있는 어휘, 그리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도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진지함이라는 가면을 더 씌우거나 상대방에게 논리적인 허점을 찾을 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심리적 압박 시도로 해석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언어적 필러의 과도한 사용과 불필요한 부정 표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말을 믿어주세요. 와 같은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들을 늘어놓는 것은 머릿속으로 다음 거짓말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급히 찾거나 이미 한 말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대화의 반응 속도가 약간 늦어지며 이는 뇌가 진실을 기억하는 대신 거짓을 조작하느라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와 같이 자신의 결백을 과도하게 부정하고 스스로 맹세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징후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할 뿐 굳이 자신의 결백을 불필요한 수식어나 맹세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비언어적 행동과 몸짓의 변화입니다. 이 영역은 거짓말을 간파하는 데 가장 미세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지점이며 내부적인 긴장과 불안이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누출 지점입니다. 가장 흔한 비언어적 징후는 자가 접촉 행동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이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말하며 목을 쓰다듬거나 귀나 코를 문지르거나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반복적으로 두드리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등입니다. 이 중 특히 입 주변을 손으로 가리거나 만지는 행동은 심리적으로 입을 막아 진실이 새어나가거나 거짓말이 노출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자가 접촉 행동의 증가는 인지 부하가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몸짓의 불일치와 미세 감정의 노출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몸짓의 불일치는 언어적 메시지와 신체적 메시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고개를 아주 짧게 좌우로 젓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깨를 뻣뻣하게 움츠리거나 발을 계속 까딱거리는 행동은 내부의 긴장과 외부의 말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미세 감정은 0.5초 이내에 스쳐 지나가는 짧고 무의식적인 얼굴 표정을 말하며 거짓말을 감추려 할 때 순간적으로 진정한 분노, 놀람, 혹은 두려움이 짧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서도 인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짓된 웃음은 얼굴의 하부와 입꼬리만 움직이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 않아 부자연스럽고 경직되어 보입니다. 또한 감정의 시작과 끝이 급격하여 놀람이나 분노를 연기할 때 감정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 너무 빠르고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적 불일치도 관찰해야 합니다. 몸의 방향 역시 중요한 단서입니다. 진실된 사람은 대화 상대에게 몸을 열고 마주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하려는 사람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거나 발의 방향을 출구 쪽으로 향하는 등 심리적 탈출을 준비하는 무의식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심리적 압박과 생리적 반응의 관찰입니다. 이 영역은 거짓말을 간파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거짓말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자율신경계를 동시에 압박하여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며 이는 의식적인 통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생리적 징후는 목소리의 변화와 호흡의 변화, 그리고 빈번한 침 삼킴과 목마름입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며 이로 인해 목소리의 톤이 평소보다 급격히 높아지거나 심한 경우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타액 분비를 억제하여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거나 침을 과도하게 삼키는 행동이 잦아지는 것은 내부적인 긴장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거짓말을 간파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은 바로인지 부하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압박 질문을 활용하여 생리적 반응과 언어적 모순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인지 부하가 비언어적 징후와 언어적 실수를 유발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시간을 역순으로 돌리는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인지 부하를 의도적으로 최고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사건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마쳤다면 좋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했던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행동을 역순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기억을 되짚어 힘들더라도 역순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 구조를 급히 만들어내야 하므로 급격한 인지, 부하를 느끼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언어적 필러나 자가 접촉 행동이 통제 불가능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감과 관련된 사소하고 생소한 세부 사항에 대한 집요한 질문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만났다는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고 있었나요? 당신이 차를 세웠던 그 장소 주변에 놓여있던 화분의 색깔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창밖에서 어떤 종류의 소음이 들렸나요? 혹시 기적 소리였나요? 와 같이 거짓말을 할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법한 사소한 디테일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는 이야기의 핵심 구조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 밖의 오감 디테일 질문에 논리가 무너지고 모순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압박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의 속도를 높이거나 질문 간의 간격을 줄이는 것도 인지 부하를 높여서 진실을 끌어내는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은 단순히 거짓말을 간파하는 능력을 넘어 그 이후의 대처와 자기 보호를 위한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거짓말을 포착했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감정에 휘둘려 즉시 공격적으로 추궁하거나 감정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명한 대처는 객관적 기록과 물증 확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간파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들의 거짓말과 모순된 진술들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가능한 한 전자우편,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거짓말에 맞설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무기가 되며 특히 직장이나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거짓말쟁이는 감정적인 싸움에는 능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단계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논리적인 우위를 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현명한 대처는 의도적 무관심과 감정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당신의 격앙된 반응이나 분노, 그리고 실망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보면서 통제감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감정적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이나 과장된 이야기에 대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대신 몸이 건조하고 짧은 답변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만을 반복하는 무관심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차단하고 그들이 원하는 드라마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당신에게서 흥미를 잃고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그들의 거짓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세 번째 현명한 대처는 단호한 관계의 재평가와
점진적 축소입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거짓말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당신의 믿음을 배신한 사람과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기 보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사람이 나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쏟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감정적인 설명이나 추궁 없이 점진적으로 연락 빈도를 줄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중요한 정보나 사적인 약속에서 그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며,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궁극적으로 거짓말을 간파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은 상대방의 속임수를 잡아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에서 완성됩니다. 거짓말에 대응할 때 분노나 실망과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치 과학자처럼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대화와 행동을 분석하는 냉철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하고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관찰 기술과 현명한 대처법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